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72쪽과 73쪽, 수익책은 54쪽과 55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배웠습니다. 몫을 구할 때요. 나누는 수 25에 10, 20, 30, 40을 곱해서 몫의 10의 자리를 구했고요. 1에서 계산한 나머지를 다시 나누는 수로 나눠주면 몫의 1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세로셈으로 풀 때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차례차례 비교해가지고 나누어지지 않으면 뒤에 있는 친구를 데려오는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줬습니다. 오늘은 세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눠 볼 건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 시간에는 나머지가 없었고요. 오늘은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선 숲을 만들기 위해 매년 나무 심기 행사를 해. 올해는 묘목 217그루를 준비했지. 마을 사람들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묘목을 13그루씩 묶어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묘목은 몇 묶음이 되고 얼만큼 남을까요? 자, 몇 묶음이 된다는 말은 몫을 의미하는 거고요. 얼만큼 남을까는 나머지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나눗셈식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목은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합니다. 묘목을 몇 묶음까지 만들 수 있을지 어림해 볼게요. 네, 먼저 총 묘목 217그루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사람들에게 13그루씩 묶어서 줄 거기 때문에 나눗셈식으로 표현하면 217 나누기 13이 돼요. 어림을 하기 위해서 217과 13을 계산하기 쉬운 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17을 만들어 볼게요. 217은 200에 더 가까운 수예요? 아니면 300에 더 가까운 수예요? 그렇죠. 200에 더 가까운 수니까 200으로 바꾸고 13은 10과 20 중에 10에 더 가까운 수죠. 그래서 10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00 나누기 10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 나누기 10은 0을 하나씩 빼준 20 나누기 1과 똑같아요. 자, 20 안에 1이 총 몇 개 있나요? 20개 있죠. 그래서 200 나누기 10은 20이 됩니다. 몫을 20으로 어림해 봤습니다. 묘목을 13그루씩 몇십 묶음까지 만들 수 있고, 자, 여기서 몇십 묶음까지 만들 수 있다는 말. 요거 무엇과 관련되어 있나요? 몫에, 그렇죠. 몫에 10의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남는 묘목은 몇 그루인가요? 남는 묘목을, 여기서 남는 묘목을 말하는 거예요. 13그루씩 몇 묶음까지 만들 수 있고, 요거는 몫의 1의 자리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는 묘목은 몇 그루인가요? 요거는 나머지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217 나누기 13의 몫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몫이 10보다 큰 수라면 나누는 수에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차례대로 곱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몫이 10보다 큰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확인했나요? 맞습니다. 바로 나누는 수 13에 10을 곱하면 돼요. 나누는 수 13에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130이 되죠. 요거를 나누어지는 수에 빼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되죠. 나머지는 87이 나옵니다.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은 10보다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을 곱해 볼게요. 20을 곱하면 260이 나오고요. 요거를 나누어지는 수랑 빼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몫의 10의 자리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몫의 1의 자리 구해야 돼요. 몫의 1의 자리는 여기 87 가지고 구하는 거거든요. 자, 몫의 1의 자리는 87을 나누는 수 13으로 나눠주면 돼요. 87을 13으로 나눠볼게요. 13을 10으로 어림하고요. 그리고 87을 90으로 어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번 정도가 포함되네요. 9로 어림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13 곱하기 9를 하면 3, 9, 27. 9일은 9, 2를 더하면 117이 되겠습니다. 117은 너무 큰 수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9에서 1을 뺀 8로 고쳐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8로 고쳐가지고 계산해 볼게요. 13 곱하기 8은 38, 24. 8, 1은 8, 104예요. 이것도 역시 아니네요.
다시 하나 뺀 7로 고쳐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3과 7을 곱해 볼게요. 13 곱하기 7. 3, 7, 21. 7, 2는 7, 91. 자, 이것도 역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이 아닌 이번에는 6으로 고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6으로 고쳐서 계산하면 이제 계산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6으로 고치고 13과 6을 곱한 결과는 6, 3, 18, 6, 1은 6, 78이에요. 78을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가 자 7에서 8을 못 빼니까 8에서 빌려올게요. 7이 되고요. 17 하면은 9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9가 되네요. 몫의 1의 자리는 6이 되고요. 나머지는 9가 됩니다. 그래서 몫은 16, 나머지가 9가 됩니다. 이거를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세로셈으로 볼 때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앞자리 수부터 차례차례 비교하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으면 뒤에 있는 친구 데려올게요. 먼저 13과 2를 비교하는 겁니다. 2를 13으로 못 나누니까 뒤에 있는 수인 1을 가져올게요. 21을 13으로 나눌 수가 있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의 자리를 1로 정하고 13과 1을 곱한 결과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13이 되겠죠. 빼주는 겁니다. 빼주면 1에서 3을 못 빼니까요. 1을 빌려주고요. 11 빼기 3은 8이 됩니다. 8이랑 13을 비교하니까 8을 13으로 못 나눕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수인 7을 그대로 내려주는 겁니다. 87과 13을 비교하죠. 아까 우리 87 안에 13이 몇 번 포함되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6번 포함되었죠. 그래서 1의 자리에 몫을 6이라 적어놓고 13과 6을 곱한 78을 적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빼주면 나머지가 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3이라고 읽을까요? 아니면 130으로 읽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요. 나누는 수 13에 10을 곱했기 때문이에요. 13과 1을 곱하면 13이 될 텐데 요거는 10의 자리에 있는 1이기 때문에 10이에요. 그래서 13과 10을 곱한 결과이기 때문에 130이 되는 거예요. 87은 217 빼기 130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78은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계산한 식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13과 6을 곱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는 아시겠죠? 87과 78을 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몫은 16, 나머지는 9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 한번 살펴볼게요. 묘목을 13그루씩 몇십 묶음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몇십. 몫의 10의 자리는 1이죠. 그래서 1, 10입니다. 10묶음 되고요. 거기서 남는 묘목은 217 빼기 130을 한 결과가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7 그루를 다시 13그루씩 몇 묶음까지 만들 수 있었나요? 요거는 몫의 1의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몫의 1의 자리는 6이었기 때문에 6묶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묘목은 나머지 있죠. 나머지 9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묶음 더하기 6묶음이니까 총 16묶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17 나누기 13을 세로셈으로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2랑 13을 비교하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과 13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가 포함되네요. 그래서 1 적어주고요. 13과 1을 곱한 결과를 밑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13과 얼마를 곱한 결과예요? 13과 10을 곱한 결과가 되고요. 빼주면 87 나옵니다. 87은 217에서 어떤 수를 뺀 결과입니까? 그렇죠. 130을 뺀 결과가 되겠죠. 이제 몫의 10의 자리는 구했고요. 몫의 1의 자리를 구해볼게요. 87을 13으로 나눌 수 있죠. 87 안에는 13이 몇 번 포함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6번 포함됐고요. 13과 6을 곱한 결과를 여기다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13 곱하기 6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87과 78을 빼면 9가 나왔고요. 요거는 87 빼기 78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곱셈식으로 고쳐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수 217 나누기 나누는 수 13은 몫이 16이고요. 나머지가 9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곱셈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9가 217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 곱하기 13, 63, 18, 3일은 3, 1 더하면 4, 6일은 6, 11은 1, 8, 4와 6 더하면 10이고요. 208 되네요. 여기다가 9를 더하면 217 나옵니다. 바로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628 나누기 26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몫을 어림해 보겠습니다. 628과 26을 어림하기 편한 수로 바꿔볼게요. 628은 600과 700 사이에 있는데 600에 더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600으로 어림하고요. 26은 30에 조금 더 가까운 수죠. 그래서 30으로 어림하겠습니다. 600 나누기 30은 60 나누기 3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3을 60으로 나누면 6이랑 3이랑 비교하죠. 6 안에 3이 몇 번 포함될까요? 2번이 딱 포함됩니다. 그래서 6 되고요. 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이 나옵니다. 우리가 몫을 어림하면 20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몫이 10보다 큰 수예요. 우리가 몫을 어림하니까 20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몫이 10보다 큰 수예요. 그래서 10, 20, 30, 40 순으로 곱해보는 거예요. 자, 10을 곱했더니 368 나왔고요. 20을 곱하니까 108 나왔습니다. 30을 곱하니까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몫의 10의 자리는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몫의 1의 자리 구해야 되겠죠? 1의 자리는 108을 26으로 나눠주면 돼요. 108을 26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먼저 이 나눗셈의 몫의 어림을 한번 구해볼게요. 26을 30으로 바꾸고요. 108을 100으로 바꿔서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100 나누기 30이 되죠. 100 나누기 30은 10 나누기 3이랑 똑같으니까 3이는 3, 3이는 6, 3, 3은 9. 3쯤 되겠네요. 3. 그럼 3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몫을 3이라 적어놓고 26 곱하기 3. 6, 3, 18. 3이는 6, 78. 자, 빼주면 30이 나와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기 때문에 한 개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에다 1을 더해가지고요. 4로 바꿔서 다시 계산해 볼게요. 4로 나누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몫을 4로 줬고 26과 4를 곱하는 거예요. 26 곱하기 4. 4, 6, 24, 4, 2, 8, 104가 나옵니다. 104는 빼면은 나머지가 4가 나오네요. 그래서 몫은 1의 자리의 몫은 4가 되고요. 나머지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몫은 24, 나머지는 4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세로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6과 6을 비교하세요. 6을 26으로 못 나누니까 뒤에 있는 수인 2를 데려오겠습니다. 60이랑 26을 비교하니까 61을 26으로 나눌 수 있죠. 네, 몇 번 포함됐나요? 맞습니다. 바로 2번 포함됐어요. 26과 2를 곱한 결과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51을 빼주면 10이 나와요. 10이랑 26 비교해 주세요. 못 나눠주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수를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108이 되겠습니다. 108을 26으로 나눌 수 있죠? 몇 번 포함됐나요? 맞습니다. 바로 아까 4번 포함됐어요. 26과 4를 곱한 결과를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104가 나왔죠? 빼주면 나머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몫은 24, 나머지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50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520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520이죠. 520은 26과 20을 곱한 결과고요. 여기 있는 108은 628 빼기 520. 여기 있는 104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곱한 결과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26과 4를 곱한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4는 108 빼기 104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628 나누기 26 어떻게 계산했나요? 먼저 10의 자리 몫은 2라고 계산했죠? 그래서 26 곱하기 2한 결과를 여기다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몫의 1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총 4번이 포함됐고요.
26 곱하기 4를 한 결과를 여기다 적어주니까 104가 됐습니다. 빼주니까 나머지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대로 계산했는지 한번 곱셈식으로 고쳐가지고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수는 628이고요. 나누는 수는 26, 몫이 24죠. 나머지는 4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곱셈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되나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와야 돼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6 곱하기 24, 46, 24, 428, 2를 더하면 100 돼요. 6이 12, 2는 4, 5. 그래서 624고요. 여기다가 나머지 4를 더하면 628. 여러분들 628 나왔어요. 요거는 나누어지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계산을 한 게 맞습니다. 자, 두 문제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만 멈춰놓고 한번 실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실제로 풀어봐야지, 직접 풀어봐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900 나누기 35인데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요. 먼저 9랑 35 비교하세요. 9를 35로 못 나눠주죠? 뒤에 있는 수 데려올게요. 90이랑 35 비교하는 거예요. 90을 35로 나누면 몇 번 포함될까요? 네, 2번이 포함되죠. 그래서 2라고 적고 35와 2를 곱한 결과인 70을 밑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빼줍니다. 빼주면 20이 되겠죠? 20은 35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수인 0을 다시 또 데려오는 거예요. 200을 35로 나눌 수 있죠? 몇 번 포함될까요? 네, 35를 40으로 어림할게요. 그러면 200 나누기 40이 되죠. 9단 외워보겠습니다. 4일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5예요. 5. 그래서 5로 1의 자리의 몫을 오래해 보겠습니다. 35 곱하기 5는 5, 25, 5, 3, 15인데요. 175 됩니다. 175를 빼주면 얼마인가요? 5고요. 네, 9고요. 25가 되네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 몫은 5가 되고요. 나머지는 2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70 아니고요. 700이라고 읽죠. 700은 어떤 수와 어떤 수를 곱한 결과일까요? 35와 20을 곱한 결과예요. 2가 아니에요. 20을 곱한 결과고요. 여기 있는 200은 그렇죠. 900 빼기 700. 여기 있는 175는 35와 5를 곱한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25는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200 빼기 175였죠. 그래서 몫은 25, 나머지는 25가 되겠습니다. 463 나누기 24 해볼게요. 먼저 4와 24를 비교해 보세요. 못 나눕니다. 뒤에 있는 수 데려올게요. 46과 24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눌 수 있죠? 그래서 46 안에 24가 몇 번 포함될까요? 한 번 포함되죠? 그래서 1 적어주고요. 24와 1을 곱한 결과를 밑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빼주면 22가 나옵니다. 21을 24로 못 나눠주죠? 뒤에 남아있는 수 하나 데려올게요. 3을 그대로 내려주겠습니다. 223을 24로 나눌 수 있죠? 몇 번 포함될까요? 24를 30으로 어림하고요. 223을 적으면 223 나누기 30이 되겠죠. 9구단 외워보겠습니다. 3일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3, 6, 18, 3, 7, 21, 3, 8, 24, 3, 7, 21, 21 되네요. 3, 7. 그래서 7로 한번 어림해 보겠습니다. 7. 24와 7을 곱하면 4, 7에 28, 7이 14인데요. 1을 더하면 168. 자, 빼주면, 자, 3에서 8 못 빼니까 하나 빌려올게요. 10. 그래서 13 되고요. 8 되면 5. 또 못 빼니까 10 빌려올게요. 자, 11 빼면은 6, 55 나옵니다.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기 때문에 또 나눌 수가 있죠. 55 안에는 24가 몇 번 포함되나요? 24에 2를 곱하면 48 되니까 2번이 포함되네요. 그래서 7에다가 2를 더한 9를 몫의 1의 자리로 정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9 적어 볼게요. 자, 4, 9, 36, 9, 2, 18, 216 나옵니다. 216 빼주면 뭐가 되나요? 3에서 6 못 빼니까 하나 빌려올게요. 빌려오면 13이죠. 13에서 6 빼면 7 나옵니다.
1 빼기 1은 0, 2 빼기 2는 0이니까 몫은 19, 나머지가 7이 되네요. 자, 240은 어떻게 나온 결과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24와 10을 곱한 결과고요. 223은 어떻게 나온 결과일까요? 그렇죠. 463과 240을 뺀 결과 216은 24와 9를 곱한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223 빼기 216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은 19, 나머지 7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이렇게 몫이 10보다 크면 나누는 수에 10, 20, 30, 40을 곱해가지고요. 몫의 10의 자리 구했고 1에서 계산한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다시 나눠주면 몫의 1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세로 셈은 이렇게 풀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몫이 두 자릿수, 나머지가 0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몫은 똑같았지만 나머지는 0이 아닌 수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총 복습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